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20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3파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7월 초부터 3회 4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회 4파동은 1, 2, 3, 4, 5파동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 반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등이 지그재그 형태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을 했고 그 지그재그 형태는 한 번의 파동이 여기까지 가준 뒤에 맞고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줄 것을 봤는데 전일 하락이 갑자기 나오면서 그 패턴은 지그재그가 여기서 끝나고 하락 후 다시 한번 상승해 주면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동으로 보자면 A, B, C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최소한의 보수적인 카운팅입니다. 이게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상승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이게 아니고 1, 2, 3, 4, 5로 쭉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승을 가정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저항선에 맞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되 한파동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공통 상승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쭉 나갈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진 뒤에 한 번 더 이 채널 하단을 확인해주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사실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 지표 발표라던가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주면 그때는 비중을 좀 조절하고 지켜보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 저항선을 뚫어주면서 지지해주고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사도 늦지 않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번 19,400선을 넘어준다면 이 구간은 매물대가 없는 구간입니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갑자기 19,400에서 19,700까지는 쉽게 올라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단순 반등이 아니라 치고 나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양쪽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올랐을 때 팔고 비중 조절하면서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량을 전부 다 팔게 되면은 올라갈 때 포모에 휩싸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쭉 오를 거를 생각해서 지금 물량을 전부 계속 들고 있게 되면 맞고 떨어질 때 여기서 왜 안 팔았지 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뇌동매매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지켜본다면 어떤 쪽으로든 다시 한번 수익의 기회가 올 테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워낙에 무빙이 좀 더럽기도 하고 S&P가 더 깔끔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는 대파동 1파동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대파동 2파동은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2023년 10월 말에 종료 후에 3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1파에 비해서 3파가 워낙 작게 나왔기 때문에 3회 3파가 워낙 작게 나왔기 때문에 3회 3파동이 아니라 3회 3회 1, 3회 3회 2 주고 더 치고 나가는 파동일 가능성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카운팅하자면 3회 1, 3회 2, 3회 3, 3회 4 카운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카운팅 했을 때 최근 구간 보시면 S&P는 최근에 하락을 7월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7월 11일부터 하락한 후에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에 비하면 S&P는 7월 17일 고점 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락폭도 나스닥에 비하면 크지 않고 또 조금 더 깔끔한 부분이 또 뭐냐면 이 채널 하단을
상승 채널에 하단을 딱 맞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나스닥은 일부 남겨둔 상태에서 반등이 진행돼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S&P는 하단을 딱 맞고 지지대에서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널 하단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뚫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도 똑같이 1, 2, 3, 4, 5로 오를 수도 있고 ABC로 지그재그 반등 후에 다시 한번 채널 하단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S&P에서는 이 저항선을 유의미하게 뚫어주는 애가 단기적으로 방향을 판가름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 2023년 10월 말에 고점을 찍고 ABC로 떨어지는 중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하락 채널에 상단을 막고 잘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주 추가 하락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ABC에서 C가 더 급격하게 빠져야 되는데 지금 좀 천천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 채널의 하단을 뚫고 더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같이 보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은 대파동 1파동을 23년 10월 말에 시작하였고 대파동 2파동은 2023년 12월 말에 시작하였고 이후 2024년 4월 중순부터 대파동 3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회 1파동을 선도 세기형으로 끝낸 후에 ABC 3회 2파동 나왔고 이후 3회 3파동 진행 중인데 더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파동이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정도로 하락이 나와줬는데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급격하게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거래일 안에 채널 상단을 시험해줄 수 있고 채널 상단을 뚫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전 고점인 126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240일 이평선에 맞으면서 하락해 줄 수도 있지만 저는 일시적인 하락을 보이더라도 크게는 상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채권 금리는 하락하면서 증시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는 우선 주봉으로 보면 대파동 3파동이 2018년 8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중에서도 3회 3회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소파동 5파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물이 바뀌면서 갭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 갭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처음부터 이 차트가 지속된 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트더라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차트가. 그래서 갭까지 그냥 반영해서 차트로 보는 게 현재는 이 갭을 빼고 생각하더라도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 조정 후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로 보시면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주는 모습 보이고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이전 고점 뚫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갭을 빼고 생각하더라도 조정 후에 올라주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량 매수 들어갔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2490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절이 조금 애매한데 저는 손절 짧게 본다면 이 2420 정도로 보고 대응할 것 같습니다. 러셀입니다. 러셀은 대파동 1파동이 2023년 10월 말부터 시작되었고 대파동 2파동은 2023년 1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올해 4월부터 3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는 3회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정 나올 때 조정이 끝나고 이 부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같이 각인되었으니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3.5에서 4%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전일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RSI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얼마지 않아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이 나온다면 꽤 깊은 조정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일 그러고 나서 약 2%가 넘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 말씀을 들었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하면서 수익을 챙기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한 차례 더 빠진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차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이전 그 조정점을 하단 이탈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점을 살짝 갱신한 후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는 조금 더 적어진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 대파동 2파동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3파동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소파동 1, 2파동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계속 주고 있는 국면인데요. 제가 이 지지선 테스트해주는 구간에서 사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한 번 더 지지선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으나 지지가 되어준다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84를 기준으로 손절 또는 비중 조절을 해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이 손절점을 휩소로 깨주다가 다시 한번 지지가 돼주면서 올라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1.04를 깨고 내려올 때 비중을 반으로 줄였습니다만 지금 흐름 보시면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했던 걸 다시 한번 사보는 그런 매매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금이 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구간은 짧지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큽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을 잡을 때는 약간의 손절 그리고 약간의 손실을 보면서 확실한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약간의 손실을 보고 나면 잘 잡았을 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매매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지를 하고 있는 거 보고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샀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페이크 무빙을 주고 다시 오를 때 그때 다시 한번 사준다면 그 휩소 무빙에 당해서 일부 손절은 했을지라도 결국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매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 늘려볼까 고민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일 나스닥이 갑작스러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걱정이 많이 늦었을 분도 계시고 하락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냐 그런 패닉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파동 카운팅을 참고한다면 마음을 다잡고 기다리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계속 바닥에서 놀고는 있지만 이 바닥에서 노는 구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지 마시고 만약에 본인이 물량을 갖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물량을 좀 털어내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 적기가 오면 다시 말씀드릴 테니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물량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선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